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북한의 도발 이슈로 시작하는 한 해죠. 여기에 주요국들이 올해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도 견조한 모습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의 북한 연초 도발 이슈와 함께 방산주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2020년입니다. 북한은 당시 이태성 북한 외무성 장관과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병진 노선, 이른바 핵과 경제의 동시 개발로 되돌아가겠다며 이 세상은 멀지 않아서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빅테크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강세 흐름 이어가다가 이란의 미국 공습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2021년입니다. 2021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이 도발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를 정찰하긴 했지만 별다른 도발 이슈는 없었고요. 이 당시에도 빅테크 주가는 잠잠하게 흘러간 가운데 1월 11일에는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해죠. 2022년 1월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후 북한의 핵실험 재개 소식 검토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2023년에는 새해 첫날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현재 빅텍은 개장 직후부터 상승 출발해서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행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신은서 앵커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진짜 새해 벽도부터 이렇게 쏘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도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소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북핵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새해 첫 내용이 되겠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북핵 리스크 이렇게 주제를 좀 봐왔습니다. 자, 이슈플로 3개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씩 보이시죠?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강대강, 그러니까 전 정권하고는 다른 그런 반대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의 전통적인 특성, 만약에 공략하고 싶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전략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북한의 도발이 최근에 정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저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조금 이제 감행이 되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인기 5대를 우리나라로 이제 내려보냈고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서울까지도 서울 영공으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이 또 우리나라의 주요한 도시고 또 청와대까지도 있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결국에는 전투기나 뭐 헬기까지 동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추를 실패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적게 이제 동원이 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전투기나 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대 정도가 이제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네. 무인기를 이제 격추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좀 갑론을박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 좀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만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좀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 부분이 또 이 CES가 곧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CES에 따라서 드론 관련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을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당히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이 시장에 이 관심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새해 아침이 밝자마자 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제 이 새해 밝았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 건지 어찌됐든 북한의 도발이 좀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정통적으로 움직였었던 이제 종목들이 있었죠. 이제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빅텍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일단조 같은 그런 이제 방산주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최근에 워낙에 좀 이 북한이 미사일을 좀 많이 쏘고 있잖아요. 네. 9월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미사일 포함해서 도발 횟수만 40회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도 쐈네요.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3개월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네. 이제 이 40회가 넘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냥 포병 대극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영공을 침범한다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네, 네. 이제 이 북한의 도발만 40회가 이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대북 이 어떤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이 새로운 이제 대응은 완전히 좀 여태까지와는 다르잖아요. 그쵸.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완전히 좀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좀 온건한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한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발을 어느 정도 이 위협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걸 좀 받아왔었죠. 그래 왔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약발이 조금 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은 자기 나라를 봐주면서 뭔가에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가 봐요. 예, 그러면서 네. 뭔가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물자들을 얻어왔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도저히 좀 북한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제 뭐 중국에 대한 부분 견제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해결하기에도 미국은 이미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에 이 전체적인 경기 전망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신경을 쓰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북한의 쌀 생산량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매우 힘들다. 예,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도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하면서 무언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이번에 또 국방부에서 이렇게 또 발언을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핵을 이제 사용을 해서 위협을 한다 북한이 네.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은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국방부에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런 거는 약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이죠. 예, 예.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제 완전히 좀 강대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쨌든 원하는 걸 좀 얻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격추도 못 시켰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드론 부대, 방산주까지 쭉쭉쭉쭉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CES가 엮이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방산주의 전통적인 특성을 우선 알아보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 이제 주식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아시죠? 같아요. 예, 예. 워낙에 좀 핫했었던 그런 이제 섹터군이었고, 보통 이제 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빅텍, 그 다음 이제 한일단조 같은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크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뭐 쉽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오늘같이 혹은 이제 금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처럼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러한 날이면은 굉장히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약간의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많이 여겨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움직임은 완전히 좀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제 이러한 원인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이제 한 바퀴 좀 많이 돌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돌았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산주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반응이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전쟁은 이제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장의 인식, 그러면서 이미 또 시장이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이제 이 영향력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장에는 완전한 이 테마 대체제가 존재를 한다라는 점.
태화 대체제가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빅텍이나 한일단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그렇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외에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네네네. 양지사나 혹은 이제 신라섬유처럼 굉장히 이 유통되는 그런 이제 물량이 적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양지사처럼 지금 이제 차트가 전부 나가고 있죠.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이제 이 상승의 흐름을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저점 대비 거의 이제 600% 7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이 실적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제, 예, 그러면서 뭐 어떤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이는 약간의 이제 품절주로 거의 이제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좀 존재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잦은 도발과 정권 교체. 이제 이 잦은 도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미사일 도발 포함해서 네. 북한의 도발이 40회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죠.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번, 20번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어떤 이슈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던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잦은 도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어느 정도 좀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 저는 이제 네 번째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잠깐 또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역시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방산주였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있고요. 방산주가 움직이지 않았었던 게 아니죠. 맞아요. 저는 방산주가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빅텍이나 한일단조 같은 이 전통적인 방산주들은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혹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대표적인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죠. 다 수주 좋은 종목들이네요. 수주가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고 예. 4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2분기, 3분기 정도에 태주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였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워낙에 이 실적 좋은 방산주 쪽에 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빅텍이나 혹은 이제 한일단조 같은 전통적인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주들은 전통적인 방산주는 이제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소외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형 방산주, 그러니까 그렇죠. 수주가 딱 베이스가 되는 방산주는 오케이다. 이것도 뭐 핵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실적으로만 갈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방산주를 본다라고 하면 네. 전통적인 방산주보다는 새롭게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네네. 뭐 이제 폴란드의 수주권들이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을 보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주에 대한 전통적인 방산과 그리고 요즘 방산은 이렇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잠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빅텍이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빅텍이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고 예전만 약간의, 못하죠. 반응이 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빅텍을 이제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앞서서 매물대가 정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급이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반응이 나오는 정도일 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기는 상대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이 어느 정도 방산주가 조금 이 플로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가질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디가 되겠느냐? 네. 결국에는 차이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차이나로 가네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경남제약이 거의 이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기약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감기약 관련된 부분들. 진짜? 예.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저번 달에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차이나 모멘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1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네.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워낙에 좀 부대하고 그러면서 이 차이나 모멘텀은 1월 이제 춘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좀 제한한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제약주들이 오늘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약주뿐만 아니라 메가 ICS 같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 메가 ICS가 이제 호흡기 관련된 그런 맞죠. 이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데 메가 I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또 의료 인프라 쪽에도 지금 현재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 새해 첫날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쪽은 차이나 모멘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모멘텀이 수급이 들어간 만큼 추가적으로 또 탄력이 차이나 모멘텀으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방산주가 약간의 반응이 있기는 했지만 네. 지금 현재 방산주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그렇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1월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차이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CES랑 JP 모건까지도 이제 약간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쪽 섹터도 같이 보면 좋겠죠. 다만 아무래도 1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도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섹터는 아직까지는 차이나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로 보여집니다. 네. 자, 차이나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CES까지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다뤄봤는데요. 결국에는 방사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